사실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그렇고 좀 많이 조종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혼란스럽고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때 4만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한 3만 4천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연초부터 형성이 되어 왔지만은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발언이라든지 또 지난주에는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강세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숫자였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 통화 정책이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통화 긴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위험 자산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주도 빠지고 아크 같은 것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실 매번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줌아웃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지 지금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 이런 게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었죠. 근데 뭐 저희 채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참고를 하게 된 것이 판테라 캐피탈에서 매월 발행이 되는 뉴스레터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댄 모어헤드라는 분이 2003년에 세운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입니다. 2003년에 설립을 했을 당시에는 전통 금융권의 뭐 평범한 매크로 헤지펀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제대로 꽂히면서 크립토만 하는 그런 전문 헤지펀드로 거듭났습니다. 금융권에서 헤지펀드로서 오랜 트랙 레코드도 있고 트랙 레코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비트코인과 기타 이제 크립토 쪽으로 투자 대상을 완전히 갈아타면서 2014년이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이 크립토 펀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 지금은 많은 크립토 펀드들이 생겼지만은 특히 이제 2017년, 18년 이후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2014년부터 했다는 것은 굉장히 경험치가 많은 그런 크립토 펀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 자체는 뭐 이 펀드를 하기 전에는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줄리아 로버츠슨이 운영했던 전설적인 헤지펀드에서 또 일을 했었고요. 일종의 헤지펀드 사관학교 같은 데죠. 그래서 거기 출신으로 성공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읽고 매크로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베팅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런 거에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쓰는 뉴스레터가 이제 매월 발간이 되는데 이 5월 뉴스레터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분의 그 뉴스레터는 되게 대화 형식으로 써 있어서 되게 읽기가 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의 뉴스레터와 댄 모어헤드의 뉴스레터랑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아, 이분께 사실 더 좋죠. 네, 저도 이 뉴스레터 뭐 열심히 쓰려고는 하지만은 이분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도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코빗의 뉴스레터도 열심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뉴스레터 초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마이클 노보그라츠랑 굉장히 절친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노보그라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크립토 인사이고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분도 이제 크립토 업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20대 후반의 젊은 시절에 골드만삭스 도쿄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이 나눈 대화를 처음에 뉴스레터에 써 있어요. 이제 그때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옌 달러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할 때였는데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엔화가 그 당시에 엔화 강세가 막 되던 시기였으니까 어디까지 강세가 될지 뭐 이런 어떤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났죠. 80년대 후반부터 4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옌 달러 환율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도 한 120 정도였는데 지금도 한 120 정도 언저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은 투자를 해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뭐 투자 결정을 많이 내리고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옌 달러 레이스는 그냥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 반면 크립토는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있고 매해마다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이 크립토라는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크로 투자자로서 봤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고 항상 열정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매크로 투자자라는 거는 이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고서 그 거시경제 흐름에 기반한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헤지펀드들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크로 투자에서 원래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다양한 형태의 헤지펀드가 존재를 하지만은 초창기 헤지펀드,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줄리아 로버슨 이런 사람, 아니면 폴 튜더 존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매크로 투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쉬운 예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018년, 19년 뭐 이럴 때 전통 금융권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말을 꺼낸 사람한테 엄청난 커리어 리스크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많이 굉장히 달라졌죠.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커리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상황과 그 몇 년 전의 상황과 그 중간 지점쯤에 있는 건데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아직 섬뜩 나서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에 아니면 그 외에 크립토라는 자산에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주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댄 몰헤드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네 펀드에 2021년 이후로 거의 2조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이 들어왔지만은 뭐 물론 큰 숫자이긴 하지만은 제도권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그 자산의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액수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그럴 자산이 훨씬 많다. 이런 자산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펜테라 캐피탈 같은 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크립토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이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꾸리려는 그런 사업체들 뭐 이런 데 투자가 되면서 생태계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뭐 페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을 테고 페이라는 사업체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자가 되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도 나오고 업체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통화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서 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런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실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판테라 캐피탈 뿐만이 아니라 판테라와 비슷한 다른 많은 크립토 업체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들어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업계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올 거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뭐 그 외에 코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크립토라는 자산을 사람들이 그냥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나스닥이나 테슬라나 뭐 그 기타 그 여러 그 기술주들과 동일시해서 사람들이 이 매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도 높지만은 이러한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대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는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밸류 드라이버가 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권의 자산들의 밸류 드라이버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그 시장 점유율 아니면은 뭐 그 순이익의 증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죠. 왜냐면은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라는 거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금리로 할인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금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크립토는 다릅니다. 크립토의 밸류 드라이버는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립토의 밸류 드라이버는 어덥션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사용자 증가이죠. 근데 사용자 증가는 금리의 높낮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용자의 증가 추세가 영향을 받는 거죠. 금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거를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산군하고 사람들이 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이제 이해도가 아직 낮기 때문이라고 이 댄 몰헤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상관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돼서 앞으로 수년 후에는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데 크립토 자산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뉴스레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떠셨어요? 이런 내용 뭐 여러분들 직접 가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써 있는데 뭐 기본 골자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맨날 제가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좀 이런 어떤 다른 관점에서 왜 우리가 이 업계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유를 뭐 잘 제시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증시라든지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 같은 게 있으면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크립토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한 월별 추이라든지 분기별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모든 크립토의 사용자 수를 다 이렇게 통틀은 그런 통계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수치를 보고 싶으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지갑 숫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온체인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자산들의 사용자 수, 이런 숫자들은 비교적 손쉽게 그리고 아주 빈도 높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에 국한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의 트렌드를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해시레이트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시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산력이 동원이 돼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해시레이트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의 보안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실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를 또 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